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하고 AMD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싱킹 알파에서 설날 특집으로 해서 할인 행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날짜는 2월 2일부터 시작해서 2월 16일까지입니다. 한국 시간이 기준이고 PM으로 2시까지입니다. 2월 16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프리미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알파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프리미엄은 좀 아무래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공부하시려면. 그래서 7일 동안의 무료 체험이 있겠고 15% 할인해서 254달러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0달러 정도 한 달에 내시면은 그걸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저 알파픽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을 찍어주는데 또 상당히 또 수익률이 좋죠. 그래서 한 75달러 정도 할인해서 424달러가 하고 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링크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서 여기 싱킹 알파 뭐 프리미엄이라든지 여기 있으니까 이쪽 누르시면 저쪽에서 일단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거 종목이 있죠. 그렇게 누르셔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다 있습니다. 뭐 구독권이라든지 고객센터가 있으니까 더보기 누르시면은 프리미엄이라든지 알파픽 있죠. 이거 누르시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싱킹 알파로 돋보기란에도 이렇게 치시게 되면 싱킹 알파 사용법이라든지 찾는 법, 템백을 찾는 법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영상을 갖다가 그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AMD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실 것 같으면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8% 정도가 하락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장이 하락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4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갔던 장을 본다 한 번도 반등이 안 일어나고 어닝스콜이 있을 때부터도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다. 장 초반에 일단 반짝거림도 없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또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의 실적 발표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있죠. 매출이 예측치가 9.65빌리언인데 10.27빌리언 또 비트를 했죠. 34% YY 기준으로서. 그 다음에 일단 QOQ 기준은 11% 분기별로는 많이 증가되었고, 조정된 EPS 역시도 1.32달러 예측했는데 1.53달러니까 비트했죠. 두 개 다 비트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정된 OP 마진 있죠. 28%, 예측치가 25.4%니까 영업이익도 좋았고 EPS도 다 좋았다는 겁니다. 또 데이터 센터 역시도 지금 YY 기준은 39%나 증가되면서 5.4빌리언, 그다음 클라이언트 게이밍 분야에 있어서 37% 상승한 3.9빌리언에서 전부 다 좋았다는 거겠죠. 가이던스 한번 보겠습니다. 1분기 가이던스 역시도 매출이 9.4빌리언인데 저 매출 요거 본다면 9.5에서 10.1빌리언, 그러니까 끝단보다도 높죠. 이것도 비트를 했다는 거고. 자, 매출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한 100빌리언 정도의 AMD에 지금 이제 MI305 시리즈 요게 매출이 차이나에서 포함되고 있다. 매출 안에 중국의 매출이 포함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그로스 마진 일단 55%로서 요것도 54.5%보다는 좋았죠. 그러니까 가이던스도 좋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다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2026년도에는 강한 모멘텀을 가질 것이다. 우리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하이 퍼포먼스 EPYC 요 서버용이죠. 그 다음에 레이젠의 CPU 이런 것들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CPU입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악셀레이터가 나타날 것이다. 더욱더 많이 발전할 거고, 그 다음 데이터 센터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스케일링이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날 거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적에 있어서 나무랄 데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MD의 실적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자, 레코드가 좋았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이런 것들이 늘어났다면 주가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내려갔다. 자, 시장의 헤드라인에 놓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아무래도 실적의 역설이 있다는 겁니다. 기록적인 분기 실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매출하고 EPS 있죠.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컨센보다는 다 좋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즉, 다 비트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총이익률이 있죠. GP 마진. 그것이 57%였다는 겁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요거 지금 3%가 작년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5%죠. 조정된 것이. 자, 그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이런 걸 통해서 본다면 AMD의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매출의 총이익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경비가 일단은 아무리 코스트가 줄어들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상당히 좋게 이렇게 운영에 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과연 이 57%의 마진이 보이는 그대로 됐는지, 자, 요게 대해서 지금 의심을 품고 있다. 자,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마진에는 어떤 것이 숨겨졌냐 했을 때는 재고 충당금에 환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거에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비용 처리했던 재고를 갖다가 판매 가능하게 되면서 발생한 일회성의 회계 이익이라는 겁니다. 중국 규제로 인해서 못 팔겠다 싶어가지고 장부상에 손실 처리했는데 그거 자체가 다시금 일단 이제 손실해서 이익으로 바꿔졌다는 그 이야기 됐죠. 일회성의 회계 이익이 됐다. 판매가 가능하면서 그게 360밀리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거 때문에 일단 아무래도 좀 일회성이 되지 않았나. 그것이 현재의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보고된 마진은 한 57%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55% 정도로 실질 마진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제거되게 되면은 근본적인 이익률은 아무래도 이렇게 드러나니까 저번보다도 늘어난 게 없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주가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주가 하락을 이끈 세 가지 공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다른 것보다는 일단 매출입니다. 매출.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분기 전망이라는 거죠. 자, 아까 보셨지 컨선에 비해서는 좋은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전망이 전분보다도 좋지 못하다는 것들, 한 5% 정도 하락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 AI 제품에 있어서 로드맵에 공백기가 있다는 것들, 즉 에어갭이 뜬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K장의 지금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 실적 자체가, 자, 부분별로 사업 부분 좋은 건 좋은데 안 좋은 건 안 좋다는 것들, 이런 세 가지가 모여서 주가 하락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첫 번째가 미래에 대한 좀 실망감이 있다. 다음 분기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본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또 될 수 있는데, AI 제품에 있어서 에어갭이 뜬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웰이라든지 기존 제품으로서 경쟁하는 시기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제품을 내놓는데, 자, 4분기에 접어들면서 차세대 칩 MI405 본격 출시라든지 실적 기회에 시작이 되면서 그 안에 한 6개월 정도가 빈다는 겁니다. 다른 애들은 이런 것들 경쟁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많이 뺏기지 않겠는가. 자, 그런 우려가 가장 크게 현재로서는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한 회사 안에 두 개의 지금 이제 경제 구조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회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첫 번째가 일단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상당히 좋죠.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매출의 증가만 해도 한 39%가 증가되면서 AI 지금 수혜를 단단히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없겠고, 자, 두 번째는 일단 가장 또 중요한 또 PC죠. PC 역시도 한 34%, 자, 레젠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밍 분야가 상당히 안 좋다는 거겠죠. 물론 전분기 대비해서는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향 추세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엑스박스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추세 자체가 하락되고 있다면 다 팔렸기 때문에 그게 안 팔린다는 거겠죠. 그 구조적인 결함이 있으면서 한 마이너스 50% 전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모양이 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제 키포인트로서 주가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MD는 이것으로 끝나냐 했을 때 그게 아니고 2나노 승부수가 있다는 겁니다. 경쟁을 위한 장기 계획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걸 본다면은 헬리우스 플랫폼 전략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 베니스의 CPU라는 겁니다. 차세대 EPYC의 프로세스 CPU, 그 다음에 MI450의 가속기, 2나노 공정에 기반된 AI 칩이고, 불가능의 네트워킹, 80GW의 초고속 AI의 네트워킹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통합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AI 칩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완제품을 갖다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똑같이 가져가겠다. 하나의 완제품으로서 지금 현재 경쟁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2나노라는 겁니다. 2나노. 자, 2나노가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자, 전력의 효율성에서 우위를 가져간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많이 요금이 들어가는 것이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전력이죠. 그래서 전력의 효율성이 있다. 자, 그것이 밀라노 모멘텀이라는 겁니다. 즉 말해서 우월한 기술, 전력의 효율성을 통해서 기존 경쟁사로부터의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뺏어오겠다. 밀란 서버 CPU는 거죠. 옛날에 인텔을 갖다 뒤집었을 때 했던 내용. 자, 그런 것들을 현재로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AMD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재조정의 순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고통도 있는데 장기적인 이익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땐 단기 리스크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매출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게이밍 부분의 약세라든지 실적에 좀 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들, 매출의 총이익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잠재력은 2나노 공정의 선도, 그 다음에 통합 헬리우스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AMD의 2나노 승부수, 자, 요거 자체가 밀라노의 모멘텀을 갖다가 재현할 수 있을지, 요걸 통해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전력 효율을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것들이 가장 큰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지금 AMD가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다.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MD의 적정 주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나올지. 자, 우리가 한번 보시면 2017년도 있죠. 그 EPS가 10.31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번에도 많이 뛰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56%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EPS 성장률도 좋죠. 좀 꺾이는 것은 2018년도 정도 꺾이니까 아무래도 2010년도까지는 좀 달릴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그다음 매출의 성장률 역시도 지금 이제 31, 37, 36%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30%가 넘어갑니다. 자, 매출의 성장률, 그다음 EPS 성장률 다 괜찮다는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크게 일단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수를 봐야 되는데, 자, 배수를 본다면 P 레이쇼로 봤을 때 포월드 기준으로서 한 24배 정도 되고 있죠. 섹터 평균이. 자, 5년치 평균은 한 37배 정도 되고 있다. 자, 일단 24배수를 할지 37배수를 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한 37배수 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평균으로서. 자, 그다음에 이건 또 상대평가니까 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다른 것도 어떻게 주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AMD는 좀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61배수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지금 40배수, 그다음에 지금 브로드컴 한 32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못 줘도 한 30배수는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30배수 정도 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30배수 준다 했을 때는 지금이 10.31이죠. EPS가 10.31입니다. 그러니까 10.31에다가 30배수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 300불까지는 나오지 않겠는가. 303불.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303불이니까 지금 현재 목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240불 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자, 지금 쌍봉으로 좀 꺾여서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불대가 지켜주고 그다음 직전 고점 요 라인대 있죠. 저만 지켜준다면 주가 상승은 또 계속해서 연출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약간의 눌림목은 있으면서 좀 하락이 지금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면은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골드러시, AI 골드러시가 끝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제자였죠. 어제자에서 또 마이너스 5%까지 장 후반에 좀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지존이 떨어졌다는 말은 털고 나와야 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론 장 후반에는 자, 막판에는 2.9%까지 좀 조절을 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가 좀 크랙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한 해프닝인지 아니면 지금부터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된 건지 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좀 갑옷에 좀 생긴 균열이 있다는 겁니다. 조그만 균열이 생겼다. 자, 그거 자체가 2월 3일에 급락 원인이 아무래도 퍼펙스톰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락의 세 가지 원인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파트너십의 문제, 오픈AI의 관계가 균열됐다는 것들, 효율성 쇼크, 딥스크 효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정학적 역풍, 중국의 수출 종제 이런 것들이 일단 전반적으로 다 왔던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2월 2일자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전략적 이슈였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픈AI하고 투자 협상의 교착이 보도됐다. 투자 협상이 조금은 힘들지 않나 1,000억 달러 정도 있는 그런 투자 협상 자체가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됐다는 것들. 자, 2월 3일에는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경쟁 심화가 되면서 로이터에서 오픈AI에 대한 지면 오픈AI가 대한칩을 갖다 모색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가 장중에 5%가 급락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경영진이 다시금 전선왕이 투자 축소를 취소하면서 자, 그런 거 없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긴밀하게 관계한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반등됐다. 조정폭의 일부를 만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흘러갔던 것이 현재 장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구조적인 위협이 시작된 것은 맞춤형 칩의 부상이라는 겁니다. ASIC 칩에 지금 부상이 되고 있다. 즉, 빅테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체 맞춤형 칩을 갖다가 유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엔비디아로부터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그런 입장이었죠. 자, 그런 것들에 지금 주가가 190불 돌파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190불대에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의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현재 시장을 본다면 AI 훈련에서 이제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샌디스크 이런 주가들이 뛰고 있는 것이 낸드 프레시 저장에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추론이 더 중요한 그런 세대에 와 있다. 옛날에는 AI 모델을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엔비디아의 강점이죠. 그래서 GPU에 이제 파워가 중요해서 저희도 묻지마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추론, 그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사와가지고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걸 답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갖다가 내는 그런 추론의 단계에 있죠. 이때는 비용이라든지 전력의 효율성이 중요한 단계가 접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일례로 들어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B300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1400W의 지금 전기를 소모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마소 같은 경우는 750W, 즉 마야 같은 경우는 마야 200 같은 경우는 750W를 사용하고 있죠. 그만큼 전력의 소비량이 이 50%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조 공정을 본다면 똑같이 3나노입니다. 거기다 연산 능력도 똑같이 이제 5.0에 지금 페타플랍스 이온 5.1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이 있고 여기 성능이 약간 더 좋을 수도 있고 비슷한 데다가 이제 전력에 있어서는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일단은 이쪽을 쓰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고 있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들이 칩을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엔비디아가 75% 정도의 이익률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배가 아프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져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가져가고 싶다는 것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비용을 절감하면서 맞춤형을 가져가겠다. 가격의 경쟁력을 가져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엔비디아하고 하나만 가지고 일단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다른 데도 일단 업체들을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놓을 수 있다. 그런 것들.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것들. 그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고 결론은 일단 충성적인 고객이 지금은 또 아무래도 좀 경쟁자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겠죠. 빅테크들이 옛날에는 자기들이 완전 끈가 없으면 떼려면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였는데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경쟁 관계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빅테크가 칩을 만든 이유가 저런 데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이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다음 장이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반격 카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젠슨 황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추론형 AI 자체에 있어서는 최대 100배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할 거다. 추론형에 있어서는 컴퓨팅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보다 더 적은 게 아니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심플 AI 이런 데 있어서는 이때까지 정보를 찾아주는 것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스스로 생각하고 추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현재 넥스트 제너레이션 AI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테스팅 타임 스케일링 기술이라고 보고 있는데 AI 자체가 더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GPU 파워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많이 GPU를 갖다 빨아들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됐는데 이제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빅테크들이 에이직의 맞춤형 칩을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왔지만 훨씬 더 똑똑해진 미래의 AI를 위해서는 그걸 갖다가 지금 돌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초고속의 GPU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거겠죠. 소버린 AI, 엔비디아의 또 새로운 시장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서 국가별로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칩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거기다가 지금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같은 것들, 그래서 물리적 AI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소버린 AI 시장, 이런 시장들이 상당히 넓게 펴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새로운 시장이다. 그로 인해서 블랙웰 주문이 상당히 많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넓은 데다가 그 다음 GPU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일단 성자로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 자체가 현재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본다면은 다른 것보다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캐펙스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7년도까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이때는 7,2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죠. 캐펙스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1,000조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캐펙스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소, 메타, 아마존, 이런 것들 회사 있죠. 구글들. 그 4개 회사만 하더라도 캐펙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즉 말해서 파이가 넓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자체가 커지고 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먹을 것이 많다는 거겠죠.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죽어버린다든지 엔비디아의 여러 가지 몹쓸에서 주가가 곤두박질 친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그래서 밑으로 주가가 빠지면은 또 계속해서 아무래도 누군가는 받쳐주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AI 칩의 경쟁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옛날 같으면 GPU를 갖다 사기 위해서 줄을 서면서 무조건 GPU에다가 사용하려고 돈을 태웠다는 겁니다. 훈련을 위해서는. 근데 현재로서는 경쟁 시장을 통해서 효율성을 중심으로 바뀌면서 선별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존인 엔비디아를 통해서 여기 올라가려고 에이직을 갖고 있는 이제 마소라든지 메타, 구글 이런 회사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와 더해서 AMD 같은 회사들도 공격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장세다. 그 경쟁이 좀 많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GPU 독점은 끝났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AI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자, 현명한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자, 거기 본다면 우리가 좀 분산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즉, 엔비디아나 구글 요 정도로 일단 분산은 필요한지,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꺾인다. 자,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모양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 적정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7년도 EPS 한번 보시죠. EPS 성장률이 63%니까 56%, 63%니까 2027년도까지는 중반이라든지 아니면 2016년도 말까지는 갈 수 있겠죠. 자, 매출의 성장률도 2016년도 63%, 51%니까 요때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많이 떨어지니까 적어도 2027년도까지는 달릴 수 있다는 말은 그거보다 6개월이나 1년 전까지는 달릴 수 있겠죠. 그래서 2027년도 중반 아니면은 2016년도 말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지금 7.66 정도 되고 있죠. 요걸 가지고 일단 우리가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을 보시게 되면 이제 P 레이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39배수 되고 있으니까 좀 고평가돼 있죠. 그래서 섹터 평균은 24배수다. 그럴 때 5년 동안 평균은 45배수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도 AMD도 한 30배수 정도는 줄 수 있겠죠. 보통 한 30배수 현재로는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배수를 본다면 23배수 주고 있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보다는 지금 좀 더 많이 줄 수 있다. 우리가 못 줘도 30배수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30배수를 줬을 때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 했을 때는 여기다 7.66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땐 적어도 지금 이제 229불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못 가도 직전 고점까지는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는 거겠죠. 212불 때까지 지금 현재 모습 속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지켜는 볼 때다. 주가 자체가 좀 빠졌지만은 여러 가지 요것들이 다른 것보다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그렇게 빠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을 보면서 오픈 AI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추론 시장이 조금 어떻게 될지는 조금은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80불 때는 지켰는데, 자, 만약에 이게 떨어진다면 요때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것이 170불 때입니다. 그 밑으로는 뭐 크게 떨어진다면 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조금은 박스권의 장세가 조금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주가 자체 여기서부터 뭐 꺼내서 완전히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는 거겠죠.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면서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